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영상들을 쭉 한번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빵꾸 때우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거를 동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빵꾸를 내서 빵꾸 때우는 법,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빵꾸가 있는지, 펑크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준비물이 펑크를 때우기 위한 본드, 그리고 패치, 그리고 빵꾸를 내기 위한 핀, 그리고 그 장갑, 그리고 펌프, 그리고 오늘의 희생양이 될 제 자전거 바퀴예요. 자, 일단 장갑을 먼저 낄게요. 빵꾸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전거 타이어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타이어에 보면은 모든 타이어의 바람을 최소 얼마, 최대 얼마만큼 넣으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는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숫자가 써져 있죠. 자, 읽어볼게요. 미니멈 6.0바에 145 psi. 잘못 적혀 있나 본데요. 6.0바, 6.0바하고 45 psi,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맥시멈이 7.0바, 그리고 100 psi. 여기 뭐 미니멈 맥스는 뭔지 아시겠죠? 최소 얼마,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AR, 바 써져 있는 거랑 PSI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센티미터하고 인치, 이 두 가지 단위를 같이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펌프에도 보면은 PSI라고도 돼 있고 BAR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펑크가 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핀이 있죠. 여기 핀 보이시죠? 핀으로 펑크를 낼게요. 꽂았어요. 확실하게 다시 꽂았어요. 네, 바람이 씩 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이 자전거는 주행을 하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서, 자, 카메라를 고정을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펑크 났다고 가정을 하고 바람을 빼고 펑크 난 부위를 어떻게 찾고 그리고 떼우는 것까지. 지금 주행을 하다가 펑크가 났을 때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펑크가 났는지 모르죠. 뭘 밟았을 수도 있고, 뭐 못이라던가 이런 압정이라던가 이런 걸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도턱으로 올라가다가 모서리에 찍혀서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스네이크 펑크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펑크가 있어요. 일단은 바람을 다 뺄게요. 스네이크 펑크 같은 경우에는 왜 스네이크냐면 뱀이 타이어를 물었다 라는 그런 자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뱀이 이빨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찔려가지고선 펑크가 났다. 그래서 스네이크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스네이크 펑크가 나는 가장 흔한 요인은 타이어에 적정한 압력을 넣지 않고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인도턱에 탁 걸리면은 얘가 딱 붙겠죠. 이렇게 딱 붙으면서 이 림에 안에 있는 튜브가 찝혀버리는 거예요. 관통하듯이. 그러면은 펑크가 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두 개가 같이 찝혀가지고선
양쪽 두 군데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스네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펑크가 두 군데가 났으니까 두 군데다 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펑크를 떼운 다음에 바람을 한번 다시 넣으셔가지고선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타이어를 처음에 이 타이어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튜브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짱짱한 애들은 되게 빼기가 힘들어요. 그 튜브 주걱이라 그러죠. 주걱 가지고선 빼기가 쉽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MTB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런 타이어들이 있어요. 쉽게 뺄 수 있는 타이어. 그래서 주걱을 굳이 쓰지 않아도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찌가 여기 튀어나와 있죠. 얘는 고무예요. 모든 자전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주걱 없이 이 타이어를 갖다가 한번 제껴 볼게요. 고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안에 케블라가 아니라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철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거워요. 그리고 잘 벗겨지지도 않고, 여기에서부터 빼면은 잘 안 빠질 거예요. 구찌가 여기 있으니까. 구찌가 여기 걸리겠죠. 구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튜브를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주듯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니까 얘네들이 저 밑에, 이 밑에 쪽 튜브 구찌하고 제일 반대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여유가 좀 더 생기겠죠. 제가 이쪽 쭉 당겨가지고서 이쪽으로 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확히 한 방에 안 벗겨지면은 망신인데요. 자, 이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확 제끼면 제껴질 것 같은데, 자, 주걱을 쓰겠습니다. 그냥 주걱을 2개 가지고도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좀 손에 익으면은 1개 가지고 해요. 자, 이쪽 반대편에서 MTB 같이 타이어가 좀 넓은 애들은 손으로, 이제 케블라 비드로 된 애들은 손으로 이렇게 쉽게 벗겨진 애들이 있어요. 이 구찌에서 반대된, 제일 반대 이쪽에다가 주걱을 넣고선 제끼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안에 지금 튜브가 들어있잖아요. 튜브가 들어있으니까 이 주걱을 너무 깊이 눌러서 확 제끼면은 이 주걱 때문에 튜브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 튜브는 건들지 말고 이 타이어만 살짝 이렇게 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뜬다 생각하고선 이렇게 제껴요. 제끼고선 이 타이어 주걱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이렇게 고리같이 돼 있어요. 이거 뭐 열쇠고리 같이 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포크에 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개 더 해가지고선 1개 더를 이쪽에서 뭐 빼가지고 하는데, 1개 가지고만 할게요. 자, 제꼈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제껴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안쪽으로 누르면 얘가 다시 올라가니까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캔 따듯이 얘를 이쪽으로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쭉 밀 거예요. 캔 따듯이. 자, 쭉. 그러면은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손으로. 이 타이어를 다 그냥 벗겨내실 필요는 없어요. 안에 있는 튜브만 꺼내니까 한쪽만 열어주면 돼요. 한쪽만.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한쪽 열어줬죠. 열어줬으면은 이 안에 있는 튜브를 빼줄 거예요. 예전에는 펑크가 나면은 이제 자전거 방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바람을 넣어가지고서 꼭 그 세수대에다가 담가서 어디가 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선 빵꾸난 데를 찾아서 이제 떼우셨죠. 펑크가 어디 났는지 모르니까 펌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바람을 넣어가지고서 어디서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펌프를 연결을 하고 바람을 넣어볼게요.
스네이크 펑크 같은 경우에는 빵꾸가 두 개가 났으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냥 슉 하고 소리가 나요. 그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 소리 들리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펑크가 났죠? 없어졌죠? 자, 요것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펑크가 지금 난 부분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는데 바람이 빠지면은 얘네들이 다시 수축을 하니까 빵꾸 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일단 펌프를 다시 제거를 하고, 볼펜이 있으면 좋고요. 볼펜이 없으면은 사포, 자, 펑크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펑크가 났죠? 여기에 펑크가 났는데, 얘를 지금 여기 튜브에 날이 보이죠? 이 위에다가 바로 패치를 붙이게 되면은 이쪽 부분 때문에 완전히 밀착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된 가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물질이 있으니까 본드를 하고선 붙여도 완전히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사포로 붙일 부위에 소독하듯이, 우리가 소독, 그 상처가 나면 거기다 소독을 양을 한번 바르고서 위에다가 이제 밴드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위에를 사포로 문지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맥혀버려요. 안 보여요, 어디든지. 그래서 신나게 사포질을 하고서 구멍을 다시 못 찾아서 바람을 다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구멍이 여기 났으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십자 표시를 크게.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십자 표시를 크게 해 놓으면은 사포질을 해도 어느 부위에 빵꾸가 났는지 대충 보이죠. 근데 뭐 어디 볼펜이 없다 그러면은 사포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 들렸죠? 잘못하면은 다시 손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펑크가 난 부분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붙일 패치보다 크게 붙여야 돼요. 이 패치를 보면은 가운데는 두툼하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요. 가운데가 아무래도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포로 살살 이렇게 소독해 주듯이 쳐도 돼요. 빨리 하게 되면은 바퀴 빼가지고선 펑크 떼우는 것까지 5분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숙련됐을 때. 스네이크는 빵꾸 난 부분을 2개를 떼어야 되니까 그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빵꾸가 안 나는 분들은 빵꾸가 안 나요. 적정한 압력, 미니멈보다 항상 높은 압력으로 넣고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넣고 다니면은 그만큼 바닥 그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지니까 승차감은 좋겠죠. 그리고 접지력도 좋아져요. 근데 단점은 잘 안 나가겠죠. 그래서 에어를 맥시멈까지 넣고선 타이어를 바짝 세워 가지고선 돌덩이 같이 하고선 달리면은 펑크도 잘 안 나죠. 자. 그리고 바람을 넣었는데 며칠 돼서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어요. 네, 빠집니다. 원래 원체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을 한번 넣어 놓으면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조금씩 빠져요. 풍선도 그렇잖아요. 한번 바람을 넣어 놓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빠져요. 자, 깨끗하게 됐죠?
펑크난 부위에다가 붙이는 것들도 요즘에 많아요. 패치식으로 그냥 데일밴드 같이 갖다 붙이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그거 붙일 때도 한번 털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깎아주고선 그 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본드를 여기가 지금 가운데죠. 여기가 펑크난 부분이니까 패치보다는 좀 크게 이렇게 쫙쫙 넓게 발라주세요. 잘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본드 있는 부분이 반짝반짝하죠? 그러면 좀 두면은 얘네들이 이제 텁텁하게 무광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그 검정 테이프 있죠? 그런 거 붙여도 갈 수는 있어요. 천천히 바람이 빠지지만 그냥 전기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청 테이프 임시방편으로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서 쓰기도 해요. 장거리 갈 때는 보통 패치를 다 가져가죠. 그리고 장거리에는 펑크가 뭐 몇 번이나 날 줄 모르니까 CO2보다는 그냥 조그만 손펌프, 미니 범프를 가져가는 게 좋죠. 자, 다리가 저려가지고선 보이죠? 그냥 이 빵꾸를 떼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펑크가 난 게 인도턱을 밟아가지고서 스네이크가 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핀이 들어왔다가 빠졌을 수도 있고, 아카시아 가시가 타이어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밤가시 같은 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산을 타다 보니까 아카시아 가시 같은 게 좀 박혀요. 그러면은 이 타이어 안에 가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빵꾸를 떼어도 똑같은 부위에 또 빵꾸가 나요. 그래서 그 이 타이어 안쪽을 한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제가 요거 빵꾸 떼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꾸덕꾸덕 해졌죠, 살짝? 산에서 빵꾸 났을 때 쓰기에는 이게 번개표 패치라고 엄청 싼 건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왔다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십자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에다가 가운데다 딱 붙일게요.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본드 뚜껑으로 해요. 누가 그래요. 이 비닐을 띄어야 되냐 안 띄어야 되냐. 안 띄면 어떻게 되냐. 안 띄면은 이 비닐은 이 고무의 신축성이랑 얘랑은 다르잖아요. 바람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은 저 안에서 막 돌아다니겠죠. 그냥 띄워주세요. 그리고 바람을 바로 넣어도 돼요. 네, 지금 다 떼어진 거예요. 바람을 바로 넣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이어에 어느 부분에 지금 펑크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구찌가 있죠. 바람을 넣는 구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정거림에 구찌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뻥끈한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 아니면 반대로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펑크난 부위가 여기니까. 여기 아니면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손을 넣어가지고선 이 부분에 뭐가 만져지는지
맨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타이어 안쪽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고선 손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철핀 같은 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 같은 거 무조건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빵꾸가 나니까요.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선 안쪽에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안쪽에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가루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 털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튜브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펑크가 다 떼어졌으니까 이렇게 굿즈를 집어넣고요. 일단 튜브가 타이어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살짝 넣어주세요. 만약에 바람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잘 이렇게 꼬일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시면은 바람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타이어가 튜브가 늘어나 버리니까 바람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선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틀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 상태예요. 튜브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이어는 한쪽 방향이 열려 있죠. 아까 처음에 타이어를 깔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굿즈보다 먼 쪽에서, 가장 반대편 쪽에서, 이쪽에서 먼저 깠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빼려고 그러면은 이 굿즈 때문에 얘가 잘 안 빠져요. 걸려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맨 반대 방향에서 타이어를 오픈을 이제 시작을 해준 거고요. 까기 시작한 거고, 이제 반대로 조립을 할 때는 얘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밀면은 들어와요. 얘를 안쪽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이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선 양쪽으로 조금씩 벌어지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양쪽으로 안 하고 한쪽만 하면은 계속 반대 방향이 튀어나와요. 점점 갈수록 손으로 넣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주걱을 사용해 가지고선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손으로 억지로 제껴 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를 뒤집으면서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펑크가 다 떼어진 거예요. 스네이크가 나는 이유는, 자, 여기가 눌렸을 때, 인도톡 같은데 탁 걸렸을 때 이 림하고 이 바깥 부분하고 같이 찝혀가지고선 빵꾸가 두 개가 나는 거고,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는 밤갓이나 핀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꼭 제거를 해주고서 펑크를 떼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패치식으로 붙이는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본드로 붙여도 되고, 만약에 패치가 없다 그러면은 테이프 같은 거, 청테이프 같은 거 임시 방편으로 붙이고 다니셔도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빠지지만요. 제일 확실하게 예전에 쓰던 방법은 이랬어요. 못 쓰는 튜브를 이렇게 패치식으로 잘라요. 못 쓰는 튜브를 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지 않아도 돼요. 조그맣게 잘라서, 아까 이 타이어를, 튜브를 떼울 때 사포질을 했잖아요. 얘도 사포질을 하고 이 튜브 조각도 똑같이 사포질을 해요. 그럼 둘 다 사포질이 된 튜브가 있는 거죠. 얘는 튜브 조각이고, 그리고 본드칠을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해요. 그리고 두 개 꾸덕꾸덕 말랐을 때 붙이고 두들기면은 엄청 강한 펑크 패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제 바람을 넣으면 끝나겠죠. 평소에 바람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람은 미세하게 계속 빠지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하루 사이에 바람이 막 빠졌다 그러면 실방구예요. 실방구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바람을 이제 튜브를 꺼내 가지고선 바람을 넣는데도 어디서 빠진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선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아니면 외부다 그러면은 바람을 계속 넣어보세요. 바람을 계속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튜브가 점점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은 구멍도 같이 커지겠죠. 그럼 바람 빠지는 부분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아까 같이 서퍼질하고 본드질하고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뭐 4대강 종주라던가 장거리를 많이 타실 텐데, 꼭 빵꾸는 자전거 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빵꾸를 때울 줄 모르는데 정말 뭐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서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끌고선 하염없이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뭐 택시를 타고 가실 건가요? 요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은 제가 이따가 놓고선 끝낼게요. 네, 고맙습니다.